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4년 반 만에 감소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5분기째 0%대에 그친 상황에서 국민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 여파로 세계 제조업 경기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 PMI는 47.9로 집계돼 조사 대상 25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떨이 판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후 날개 돋친 듯 팔렸던 과일맛 소주의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한때 없어서 못 마시던 수나리는 1+1 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분기 국민소득이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분기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실질 국민총소득 GNI가 전분기보다 0.1% 감소했고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소득이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1분기보다 줄어 국민소득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 여파로 세계 제조업 경기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국제금융정보제공업체 마르키트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0.7로 지난 2013년 5월 이래 2년여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는 47.9로 조사 대상 2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브라질,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스 등 5개 국가만이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지수가 낮았습니다. 중국은 47.3으로 2009년 3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미국도 53으로 2013년 10월 이후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업 PMI는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등이 모두 하락했고 대만과 말레이시아 역시 미국과 중국에서 신규 주문이 급감하면서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거래인 공매도나 대차 잔고가 최근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향후 증시 추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은 4,890억 원으로 지난해 8월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공매도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6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거래 대금 중 공매도 비중도 5.42%를 기록해 역시 최고치였습니다. 시장별로는 지난달 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중이 7.18%에 달했고 코스닥에서는 2.26%였습니다. 공매도란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입니다. 공매도가 늘면서 대차거래 잔고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대차거래 주식수는 22억 526만 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 등이 주식이 필요한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를 뜻합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3% 가까이 오르며 11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94% 오른 112만 2천 원을 나타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 삼성전자 주가는 150만 3천 원을 기록한 후 6개월도 안 돼 낙폭이 27.48%에 이를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장중 103만 3천 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줄곧 110만 원을 하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개인이 홀로 414억 원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4억 원, 47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오전 1930선에 근접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후반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0.31포인트 오른 1915.53을 기록해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 20일 거래일 연속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1%대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도 상승폭을 줄이며 0.23포인트 오른 678.2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날로 뛰어오르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의 떨이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기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들이 할인 분양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가 전달 대비 0.27% 상승,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전주 대비 0.11% 상승 등 여기저기서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미분양 아파트의 떨이 판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4년 전 평당 2천만 원으로 분양을 시작한 현대건설의 강서 힐스테이트는 현재 최대 20% 할인 분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48평과 55평 등 대형 평형대가 미분양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는 강서 힐스테이트가 할인 분양을 통해 대략 200가구 정도를 팔았다고 전했습니다. 44평, 55평, 12개가 열리게 나와요. 할인 분양을 해가지고 그나마 분양된 거예요. 180개씩 200개씩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15톤에서 조합원들이 48, 55평은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싸게 부탁드려보니까 조합원들이 열받지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성북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보다 0.74% 상승했고 강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연초보다 1,1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에 위치한 두산건설의 청계천 두산 위브더 제니스 또한 최대 27%의 파격적인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는 모습입니다. 일산 서구에 들어선 현대산업개발의 일산 아이파크는 일부 자녀 가구를 40% 할인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대 35% 플러스 알파의 할인에 들어간 부천 아이파크, 22% 할인 분양 중인 일산 식사자이도 대표적입니다. 부천 아이파크는 분양가 할인과 함께 발코니 확장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일산 식사자이 또한 할인 분양의 이자 지원과 잔금 유예 혜택 조건까지 더했습니다. 뜨거운 분양 열기 속에서도 평당 단가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BNK 금융지주 계열사인 BNK 캐피탈에 500억 원대 부실채권 우려가 커지면서 얼어붙은 회사채 투자에 이어 대안으로 부상했던 여신 전문 금융채권 시장마저 위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BNK 캐피탈이 생활가전 렌털업체인 한일월드로부터 사들인 540억 원 규모 렌탈 채권이 미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채권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일월드는 지난해 5월 무료로 4년 동안 음파진동 운동기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면서 체험단 고객을 1만 명 이상 끌어모았습니다. 한일월드는 이 과정에서 1인당 20만 원의 모집 수당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해왔고 같은 시점에 이 렌털 채권을 BNK 캐피탈에 매각했습니다. 초기에는 한일월드가 고객 계좌에 매달 렌탈비를 넣어주면 BNK 캐피탈이 돈을 빼가는 형식으로 무료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갑자기 한일렌털에 입금 없이 월 렌털료가 고객 계좌에서 BNK 캐피탈로 자동 인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BNK 캐피탈은 애초 채권 매입 당시 무료 체험 행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BNK캐피탈은 정상 계약에 따른 요금 징수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계약 변경과 해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19만 8천 원씩 내고 있으신 고객들한테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4만 원에서 5만 원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업계에서는 고객 대부분이 사기를 당했다는 상황이어서 전량에 가까운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BNK캐피탈의 렌탈 계약 자산 540억 원은 자기 자본의 12.1%에 달합니다. BNK캐피탈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하고 신용 등급이 강등될 경우 최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채권 시장에 악재가 추가된 셈입니다. 실제 최근 대우조선해양 부실 우려로 한바탕 혼란을 겪은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BNK캐피탈 회사채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BNK캐피탈 회사채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 가격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2분기 국민소득이 4년 반 만에 0.1% 감소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3%로 미약하나마 성장을 했는데 국민소득은 뒷걸음질한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많이 들어봤지만 소득 증가 없는 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진 보도데스크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경제도 참 안 좋은데 우리 경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경제가 많이 안 좋죠. 먼저 국민소득 즉 GNI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게 GNI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2015년 2분기 잠정 국민소득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에 비해서 이 GNI, 즉 국민소득이 0.1% 줄었습니다. 2분기 국민소득이 475조 9천억 원이니까 1분기보다 5천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약간 줄었다고도 보여지는데 왜 충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경제가 성장하는데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중시하는 이유는 성장을 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때문인데요. 지난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3달 동안 메르스와 가뭄 사태를 겪었지만 그래도 국내 총생산은 1분기보다 소폭 0.3%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거꾸로 감소한 것이지요. 성장을 하면 뭐하냐 하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이번 국민소득 감소는 또 2010년 4분기 마이너스 1.9% 줄어든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 줄어든 것입니다. 오랜만에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분기소득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 경제팀의 1학기 기말고사 성적표가 약재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에 경제 부흥을 위해서 초이노믹스를 주창하고 한국은행을 보고 금리도 내려라 해서 굳이 내를 썼는데요. 결국 경제 성장률은 조금 늘고 국민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그런 성적표를 국민들에게 준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 경제를 못 살렸다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라는 점이 국민들은 답답하고 막막한 것입니다. 네, 정부의 눈치가 보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은 이번 국민소득 감소 일시적이다라면서 선을 그었다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감소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유는 2분기에 해외에서 받아오는 배당이 1분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서 받아온 이자와 배당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무려 4조 정도가 준 것은 맞는데요. 동시에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해외 이자,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 조건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조건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 무역 이익이 11조 3천억이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가가 하락해서 수입 가격이 내려서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자와 배당이 준 게 4조 3천억이고 늘어난 게 11조 3천억 무역 이익이 있으니까 일시적인 이유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인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뭔가요? 국민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돈을 못 벌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제 침체로 수출이 내리막길인 거고요. 우리나라 상품을 사주고 있는 유럽, 또 우리나라 수출의 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경기 침체가 완연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한국 수출액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1년 전보다 14.7%가 줄어들었고요. 일본으로 수출도 24.4%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있는데요. 내수는 그 전부터 수출이 좋은 시기가 2, 3년 전 있었는데요. 그때도 내수는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안 좋은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금융권에서 대거 감원을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 등 이런 그 어려운 대기업들이 역시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죠. 대기업 정규직들이 이제 감원 칼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황이 더 안 좋죠. 자영업자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고요. 불황이란 말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수가 빈사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국민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 상황이 기업과 가게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간신히 떠받치는 모양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그 성장률을 높이고 미세조정이지만 분배 구조를 바꿔서 국민소득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실물 부분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실물 부분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단지 최경환 경제팀, 즉 정부의 그 책임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외 여건, 중국, 유럽, 미국 이런 글로벌 경기가 밀접한 그 관계를 한국 경제가 맺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문제는 금융 부분인데요. 금융 부분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계대출 규제를 풀고 부동산 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2차례 인하해서 1.5% 초저금리가 된 상태고요. 이렇게 규제도 풀고 돈값도 싸지니까 국민들이 은행에서 너도나도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해서 가계부채가 금세 100조가 늘어서 벌써 113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지금 자산시장에 버블이 좀 끼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고 있는데요. 실물이 냉각되는데 돈의 힘으로 부풀려진 버블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크게 위축돼 가고 있고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려 하고 있고요.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디플레이션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인 거죠.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정부가 버블을 키워온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버블이 터지면 우리 투자자들이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신중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규진 보도데스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경기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국제통화기금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침체가 다른 나라들의 예상보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자원 소비국인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석유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고 이는 브라질과 러시아 등 자원 수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IMF는 이런 악재들로 경기 하락 압력이 심해져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0.2%포인트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예고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신흥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신용평가사 피치는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 안에서 두 번째로 낮은 트리플 B로 낮추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선방해온 현대기아차가 지난 8월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지난 8월 판매량은 7만 146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6%가 줄었습니다. 기아차의 판매 감소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기아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둥펑위에다 기아는 지난 8월 2만 6,008대를 팔아 전년 동월 대비 44.7%나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현대기아차 해외 판매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만큼 판매 실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 초 주류업계가 앞다퉈 선보인 과일맛 소주 인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롯데주류의 수나리 처음처럼과 무학의 좋은데이 시리즈 모두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출시 초기의 반짝 인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주류가 지난 4월 선보인 처음처럼 수나리 유자맛입니다. 주류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과일맛 소주에 출시 100일 만에 4천만 병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과일맛 소주 인기에 경쟁 업체들도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았고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과일맛 소주는 13개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과일맛 소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다 보니 재고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없어서 못 마신다 했던 수나리의 경우 업소들이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1+1 행사까지 했습니다. 무학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좋은데이 블루베리 석유 유자 시리즈의 판매량도 뚝 떨어졌습니다. 팔리지 않는 과일맛 소주 때문에 업소들이 재고를 반품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38년 많이 나가질 않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나가죠. 대형 편의점 A업체에서 수나리 유자맛 판매량은 출시 후 363%나 성장했지만 지난달 들어서는 44.3% 떨어졌습니다. 좋은데이 블루베리와 석류는 각각 7월에 94.3%, 128% 올랐지만 한 달 사이 각각 29%와 13% 급락했습니다. 유자는 수나리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지난달 49% 넘게 하락했고 발주도 중단했습니다. 비편의점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나리 유자는 7월에 99%, 지난달에는 33% 넘게 떨어졌고 좋은데이 블루베리와 석류도 같은 기간 각각 35%, 28% 이상 떨어졌습니다. 비단 수나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 판매량보단 분명 줄었을 거예요. 처음에 호기심 때문에 사본 사람들이 재구매 비율은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해요, 리쿠드 소주들이. 저도과일주의 단기 열풍은 과거 여러 차례 생겼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출시 때마다 주류업체들이 대박 상품이라고 강조했지만 저도주 인기가 오래 지속된 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로6 환경 기준에 맞춘 디젤 엔진을 탑재한 대형 SUV 더 뉴 맥스크루즈를 출시했습니다. 더 뉴 맥스크루즈는 사고 시 충돌 정도에 따라 압력을 구분해 에어백을 펼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상되면 차량을 멈춰 세우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적용됐습니다. 또 국내 SUV 최초로 HID 헤드램프를 탑재해 밝기 성능을 개선했고 반대편 차선에 차량을 인식해 상향등을 하향등으로 자동 전환해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스마트 하이빔도 넣었습니다. 한국식 디저트 전문점 설빙이 쌀로 만든 디저트 메뉴를 선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빙은 설빙 본사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소비량이 줄고 있는 쌀을 디저트로 만들어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판매될 쌀 디저트는 농식품부와 농정원이 진행한 2015 미라클 프로젝트에서 탄생해 정선희 설빙 대표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쌀 디저트 2종은 컵케이크와 빙수로 다음 달 중 전국 매장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 차량이 낸 교통사고 건수가 1,281건에 달해 어린이 374명이 부상하고 1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9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1.9%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방통위로부터 다음 달 1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았는데요. 내일은 간만에 날씨 좋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산간 지역으로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계속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 내일은 일시적으로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소나기는 저녁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산간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수원 30도, 대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덥지 않겠는데요. 속초 18에서 24도, 울진 17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선선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한낮에 광주,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이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